신부체험TV의 강대충 원장입니다. 자, 저희 신부체험TV는 항시 신부체험, 코어 템퍼러처라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죠. 그 온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모든 질환을 신부 온도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학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질병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균과 바이러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주된 원인은 내 몸속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몸속 온도에 유지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질병이 발생한다. 저희 유튜브에 커뮤니티에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열심히 살펴보시고 제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꼭 그것을 참조하시고 다시 시청해 주시면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피부 질환의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부 질환 중에서 피부 착색에 관한 질문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하고 땀 흘리거나 막 씻고 나왔을 때 다리 피부에서 착색이 되면서 그 부위가 매우 따갑고 간지러운데 이런 부위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증상인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좀 이상하죠?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는 착색이 될 이유가 없죠. 내부 질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저의 이론을 꼭 좀 다시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착색이 될까? 바로 그것은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유겠죠?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 내 몸속 온도가 낮아질 경우에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신부 온도가 낮아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부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모공이 닫힌다 그랬죠. 자, 모공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운동을 한 겁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그 땀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양보다도 내 몸 속에서 쌓이는 양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방출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피부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겠죠. 자,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색깔이 붉어지거나 아니면은 거무잡잡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피부에 착색이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착색은 전신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부위에서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루트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죠. 그래서 운동하다가 서로 넘어지거나 부딪힐 때 그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착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가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붉고 트러블 있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로션 좀 추천해 주세요. 홍조에 근성 트러블이 조금 있는 민감성 피부인데 무슨 이 아벤너 다 써봤는데 그닥이더라고요. 얼굴 좀 촉촉하니 트러블 없이 잘 쓸 수 있는 로션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건데요. 저는 로션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의 신부체험TV에 있어서는 반드시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우리는 신부 온도는 높여야 된다,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 모공은 열어야 된다라고 그 치료의 3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션은 어떤 제품이든 간에 그 피부에다가 로션을 바르는 순간 모공이 닫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피부의 건조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자외선도 차단될 수도 있어요. 자외선 선크림 같은 경우는. 하지만 내 몸속에서 발생된 열 에너지가 내 바깥으로 원활하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걸 생각 안 하세요? 항시 한의학에서도 음양의 밸런스를 중요하듯이 내외 상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깥만 생각한다든지 너무 앞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시 내외를 동시에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크림이나 로션은 모공을 닫게 된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 온도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피부는 더 민감성 피부가 더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로션을 발라서 민감성 피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민감성 피부라는 것은 평소에 피부 온도를 높여놨던 그런 생활 습관과 환경이 본인한테 있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들은 심부 온도는 높고 피부 온도는 낮고 모공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내 생활 습관이나 또 잘못된 습생에 의해서 또 먹거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심부 온도가 낮아지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민감성 피부로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피부를 촉촉하니 트러블 없이 잘 쓸 수 있는 로션 좀 추천해 주세요라는 이야기인데요. 피부를 촉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피부에 모공이 열려줘야 됩니다. 피부에 모공이 열리는 순간 피부는 수분 공급이 원활해지고 피부는 촉촉하게 되는 거죠. 윤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로션을 발라서 번질번질한 것은 결코 미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피부가 이상해요 라는 겁니다. 정확히 일요일부터 지금도 진행 중인데 문제는 토요일 날 자기 전에 선크림을 바르고 세수도 안 하고 잤는데 이게 문제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크림을 바르면은 내 몸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가 몸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되겠죠. 더더욱 세수도 안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막 얼굴이 빨갛게 되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부어 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열 에너지는 한쪽으로 열이 쏠리다 보면은 그 열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모세 혈관이 확장이 되고 전체적인 그 몸속에서의 물질들이 우리가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부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은 눈도 팅팅 붓고 열나고 따갑네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발열이 생기기도 하고 자결감이 생기기도 하고 화끈거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열나고 따끔거리는 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생긴 겁니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일요일날 병원도 약국도 다 문 닫았으니까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시적으로는 일단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팩을 댄다거나 간단한 뭐 선풍기를 쬐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장시간 쬐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치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시 아이스팩을 댈 수는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열 에너지를 방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더 따뜻한 물 샤워를 얼굴 부위가 아니라 다른 몸 부위에다가 물 샤워를 해서 상대적으로 모공을 열어주는 쪽으로 좀 응급처치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되게 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둘씩 이렇게 피부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항시 우리 몸은 심부 온도는 37도가 돼줘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피부 온도는 심부 온도에 비해서 낮아져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열 에너지가 몸속에서 바깥으로 원활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내 몸과 또 환경적인 여건, 섭씨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네요. 손톱 모양이 이상합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고 손톱에 주름진 것 같아요. 손톱 뜯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누르면 아프다고 그러고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이 손톱의 끝을 이해하려면 실은 몸 전체를 이해해야 되겠죠. 단지 무좀이 있다고 손톱이 울퉁불퉁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신부체온 TV에 있어서는 이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이죠. 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포가 손상을 받은 겁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고 그때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러면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온도가 쑥 내려가죠.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체온조절 중추 시선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려고 모공을 닫게 됩니다.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자꾸 상처로 쏠립니다. 그러면은 손발 끝으로 열이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손발 끝으로 열이 적게 갈 때는 손톱 모양이 움푹 파여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죠. 함몰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다시 내 몸속 온도가 정상이 됐을 때는 또 손발톱 쪽으로 열이 또 가겠죠. 그러면 또 손톱이 볼록하게 되고, 자, 볼록 함몰이 되고, 볼록 함몰이 될 때 우리가 손톱 모양이 울퉁불퉁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아무래도 누르면 아프다라는 것은 통증이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바로 염증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빨리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악화될 경우에 있어서는 조갑박리증이나 조갑 이영양증으로 이행이 되고 나중에는 손발톱이 다 빠져버리는 그러한 증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피부 질환 또 오늘은 또 손톱 질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